은퇴 후 통장보다 먼저 준비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는 이야기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직장 생활을 오래 이어온 이들에게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일터에서 벗어나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나가야 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며 은퇴 준비를 해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일하며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퇴직금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의 시간을 마주하면 돈보다 앞서 준비해야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된다. 경제적 대비가 아무리 탄탄해도 마음의 준비와 삶의 설계가 없다면 여유로운 노후는 쉽게 균형을 잃는다. 퇴직 후 서너 달이 지나면서 달력에 빈칸이 늘어나고 출근길에 오르던 발걸음이 사라진 자리에 깊은 공허가 찾아온다. 그제야 우리는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게 된다. 한 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박정수 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재직 중 성실히 연금과 저축을 준비해 퇴직 시점에 6억 원 가까운 자산을 마련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준비였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대화 상대가 아내뿐이었고 사회적 역할을 잃은 허탈감이 점점 깊어졌다. 돈은 있었지만 삶의 활력이 사라지니 일상은 무의미해졌다. 박 씨는 뒤늦게라도 동호회 활동과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공백의 시간을 메우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선희 씨는 재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다만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지 않은 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으로 지냈고 퇴직 후 바쁘지 않은 일상에서 운동도 줄었다. 그러던 중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치료가 늦은 상태였다. 김 씨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 많은 비용을 쓰며 자신이 건강관리보다 돈 모으기에만 집중했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 퇴직 후에 자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체감한 사례도 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귀촌을 선택한 정혜석 씨는 한적한 시골 생활을 꿈꿨지만 막상 내려가니 친분을 쌓을 사람도 취미를 함께할 모임도 찾기 어려웠다. 도시에서의 오랜 인간관계는 서서히 희미해졌고 이웃과는 얕은 인사만 오가는 날들이 이어졌다. 정 씨는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사례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노후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경고를 던진다. 돈은 분명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은퇴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다. 퇴직 후에도 의미와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과 사회적 역할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지역 모임, 평생교육 등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또한 건강은 돈으로 사기 어렵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은 미리부터 몸의 습관처럼 배워야 한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일상 속의 건강관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운동 시간을 확보하고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의 지속성도 빼놓을 수 없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는 은퇴 이후 삶의 안정감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일할 때는 업무에 밀려 소홀히 했던 대화와 만남이 은퇴 후에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노후를 홀로 견디지 않기 위해서는 중년부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취미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적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마음의 준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직업과도 같다. 목적을 세우고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며 관계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미리부터 훈련해야 한다. 결국 은퇴 후 진정한 여유는 통장 잔고보다 일상과 마음,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돈이 주는 안정은 잠시일 뿐 삶의 의미와 지속적인 행복을 만드는 것은 건강한 습관과 따뜻한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경험들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라면 재무 설계 못지않게 자신의 하루를 채울 것들을 점검하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가며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통장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그리고 진정한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는 힘이다.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이기에 이를 그만두는 순간 일과 직장에서 맺었던 관계뿐 아니라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잃는다. 직함이나 직장에서의 책임이 곧 나 자신을 설명하던 시절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한 교장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교장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자부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름이 불릴 기회가 줄자 스스로의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며 우울감을 호소했다. 결국 그는 퇴직 전부터 참여했던 독서 모임과 강연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식 나눔 활동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적 준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강 문제 또한 은퇴 설계에서 재정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근본 요소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의료 기술이 발달했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개인의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에 달려 있다. 많은 이들이 퇴직과 동시에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갑작스럽게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다. 직장 생활 동안에는 출퇴근만으로도 일정한 활동량이 유지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진다. 한 은퇴자는 퇴직 후 처음으로 1년 동안 매일 산책을 목표로 삼았고 식단을 조절하며 건강검진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돈을 아무리 모아도 무너진 건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다며 중년부터의 꾸준한 자기 관리가 가장 값진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가족과 인간관계의 관리 역시 재정적 안정 이상으로 은퇴 후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 오랜 세월 바쁜 일정으로 미뤄둔 가족과의 대화는 퇴직 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한 직장인은 정년 퇴직 후 아내와 매일 새끼를 함께하면서도 대화거리가 없어 어색한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이다. 그는 늦게나마 부부 상담과 취미 생활을 통해 관계를 다시 세워갔지만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을 줄이는 데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다. 친구와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도 마찬가지다. 퇴직 직후에는 회식이나 모임을 통해 이어지던 관계가 자연히 줄어들고 일정이 사라진 자리에 고립감이 찾아오면서 심리적 공백이 커진다. 이때 평소에 다져둔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 취미 동아리 등이 버팀목이 된다. 지역 복지관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미교실 등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은퇴 설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영역은 정신적 성장과 자기 개발이다. 일터를 떠난 뒤에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일, 글쓰기를 통해 경험을 나누는 일 모두가 자기 개발의 한 방식이다. 어떤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해 평생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작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경제적 수입을 위한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은 자존감을 지키고 뇌를 활발히 사용하게 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재정적 준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충분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며 어떤 경험으로 바꿀 것인지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재무 설계다. 단순히 저축을 늘리고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과 문화생활, 사회공헌 활동 등 돈을 쓰는 방식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 준비 없는 지출은 쉽게 불안으로 이어지지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곳에 쓰는 돈은 노후의 행복을 확장하는 도구가 된다. 결국 은퇴 후 통장보다 먼저 준비했어야 할 것들은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건강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다. 재정은 그 토대 위에서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통장이 아무리 두둑해도 건강을 잃거나 마음이 텅 빈다면 그 돈은 삶을 지탱할 힘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건강과 관계, 배우고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재정이 조금 부족해도 만족스러운 노후를 누릴 수 있다. 지금 중년을 지나고 있다면 당장의 저축액이나 투자 수익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 몸과 마음은 은퇴 후의 시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여전히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는가? 내일의 나를 설레게 할 취미나 배움의 계획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은퇴를 위한 진짜 준비다.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다.
직장을 떠나는 날이 새로운 무대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돈보다 앞서는 삶의 기반을 차근히 다져야 한다. 그것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품위와 행복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